네, 안녕하세요. 종자 강의를 하고 있는 권현준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종자 기능사 첫 내용부터 이제 들어가실 건데요. 자, 강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도 이제 좀 이제 책장 같은 거 보셨겠지만은 가능하면 여러분께서 효율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좀 추려드릴 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을 어떻게 해드리냐면은 여러분께서 뭐 무조건 다 외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쨌거나 합격을 위해서 강의를 들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나올 만한 거 아니면 나올 가능성 있는 거 위주로 해서 외워야 될 거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서 또 기출 유형 같은 것도 보여드리면서 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또 학습을 해드릴 거고요. 또 필요한 기타 내용 같은 게 있다면은 여러분께 또 약간 상식선에서는 아 이런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내용 보시면은 종자의 형성 부분부터입니다. 그런데 화학 유도의 분화라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은 식물의 기본 구성 단위는 세포이고, 그리고 세포가 분열과 신장을 통해서, 자, 세포가 이제 자라기 위해서, 신장 크기 위해서 기관을 형성하며 기관을 이 식물체를 형성하게 된다.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는. 자, 이런 거는 뭐,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그냥 간단히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식물은 뿌리, 줄기, 잎, 영양기관과 꽃, 종자, 과실의 생식기관으로 분류된다. 자, 이 부분 체크. 자, 식물의 분류에서 영양기관 및 생식기관의 분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요. 뭐 실제 시험에서도 다음 중 식물의 영양기관이 아닌 것은 혹은 다음 중 식물의 생식기관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가 이렇게 기본이 있구나 이 부분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화분화가 있습니다. 자, 화분화, 꽃눈이 분화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자, 식물의 생장점이나 연맥의 꽃으로 발달한 원기가 생기는 것으로 영양 생장에서 생식 생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래서 이게 화분화를 전후로 해서 막 자라고 있다가 화분화, 꽃이 피는 기준을 꽃눈이 분화되는 꽃눈이 생기는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생장 개념으로서 우리가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니은을 보시면은 화분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자, 이 부분 체크. 자, 실제 시험에서도요, 여러분께서 이제 기능사, 종자 기능사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요하게 또 다루는 내용. 자, 이 화분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느냐. 일단은 햇빛에 관련된 일장과 그리고 온도에 보시면 이렇게 추나 처리라고 돼 있을 건데 온도에서 우리가 추나 처리는요 저온 처리라는 게 있어요. 낮은 온도를 통해서 화분화를 촉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나중에 가면 추나 처리에 대해서 버널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일장 온도, 습도 등의 외부 환경 요인이 있고 그리고 내적 요인으로는 식물 자체의 요인이겠죠. 성숙도, 영양 정도, 호르몬에 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게 뭐냐? 화분화에 영향을 주는 외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 내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 문제 내기 딱 좋겠죠, 이런 게. 자, 그 다음 작물에 있어서 잎줄기 채소와 뿌리 채소는 영양기관을 수확하는 것이기에 화분화가 늦을수록 유리하지만 체종을 위한 재배의 경우에는 화분화가 빠를수록 좋다. 뭐 당연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화분화에서 주요 포인트는 영양인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분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통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께서 이거는 꼭 봐야겠다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계속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습은 하시되 나중에 반복 학습하시거나 요점 정리를 하시거나 시험 직전에 딱 보실 때는 체크된 내용만 보고 가셔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열매 채소는 꽃에서 나온 열매를 목적으로 하기에 화분화를 유도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미음, 보통 화분화가 시작되면 잎줄기 채소는 잎의 수의 변화는 없고 대신에 생장 속도가 좀 느려진다. 그리고 화분화 시기에는 뿌리 채소는 뿌리의 비대가 불량해진다.
자, 화분화를 위한 에너지 소비 때문에 다른 기관에 당연히 영향이 가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같은 경우에도 뿌리 채소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중점 활용이긴 하지만 꽃이 피는 꽃눈이 분화되는 화분화 시기 때는 거기에 어쨌거나 신경이 쓰이고 에너지가 가기 때문에 뿌리 부분의 성장이 당연히 불량해진다 혹은 좀 느려진다라는 게 맞겠죠. 이런 이해만 하시면 가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양 요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영양 인자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일장이 나옵니다. 자, 식물의 일장에 의해 화분화가 유도되며 이러한 현상을 일장 효과 혹은 광주성이라고 한다. 자, 이런 용어적인 동의어도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에서는요. 다음 중 일장 효과는 혹은 다음 중 광주성 이런 식으로 다른 용어로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동의어 개념은 꼭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화분화의 유도는 낮보다는 밤의 길이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시험에 보면 꼭 이런 게 나오겠죠. 다음 중 문구에 보면 화분화의 유도는 밤보다는 낮의 길이에 더 많은 영향이 간다. 이런 식으로 또 바꿔서 내겠죠. 자, 이런 포인트들. 자, 그 다음 일장의 자극을 받는 부위는 잎으로 노엽이나 미성엽은 자극에 둔하지만 어리고 충분히 전개된 잎은 반응이 더 잘 된다. 자, 노엽이나 미성엽이라고 하면은 노엽은 뭐겠어요? 당연히 노화된 잎이니까 오래된 잎이고 미성엽은 아직 성숙이 덜 된 잎을 말하겠죠. 아, 일장이 일단은 영양인자 일장이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께서 학습하실 때 이건 알고 가세요. 내가 시험 치는 이 종자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종사 기사끝과 같이 너무 상세한 내용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큰 맥락에서 큰 중요 포인트만 좀 잡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어떻게 보면 좀 이해를 위해서 한번 보는 거고, 아, 이런 게 일장에 영향을 받는구나. 그 영양인자 일장이 더 중요한 거긴 해요. 자, 그 다음 일장의 자극을 받는 잎에서 생성된 화성 물질을 사부를 통해 생장점으로 이동한다. 보통 식물 같은 경우에는 목포와 사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위가 있구나 정도만. 그러니까 식물 안쪽에 줄기에는 목포와 사부라는 게 있구나. 특히 나무에서 이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그런 개념 정도만 짚고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개화를 결정하는 일장을 한계 일장이라고 하며 보통 장일성 식물은 한계 일장 이상을, 단일성 식물은 한계 일장 이하의 빛을 받아야지 본인이 원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개화가 유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구나, 특징 이런 게 있구나, 이 시간만 짚고 가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 일장을 보니까 식물을 일장에 따라서 우리는 한계 일장보다 더 긴 시간, 더 긴 일장에서 조건에서 개화하는 식물을 장일 식물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다? 자, 시험에서도 또 좀 이게 중점적으로 나오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장단일 식물, 단장일 식물은 죄송하지만 안 나옵니다, 보통 시험에. 그래서 장일 식물 같은 경우에는 꼭 좀 알고 가시면 좋겠고, 단일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필답까지도 연결됩니다. 다음 중 단일 식물에 해당하는 작물을 고르세요라는 것 같이,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중점적으로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보리, 시금치, 상추, 양파 정도는 꼭 알고 가시면 좋겠고, 단일 같은 경우에도 콩, 옥수수, 담배 정도까지는 체크를 꼭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중성 같은 경우에는 개화의 일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녀석을 말하고, 정일 식물은 특정 일장에서만 개화하는 녀석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여러분께 추천드리자면은 무조건 작물을 다 외우지는 마시고 단 대신에 정의는 알고 가세요. 자, 장일은 더 긴 거, 단일은 더 짧은 거, 중성은 영향 없고 정일은 일정 특정 범위에서만. 요 포인트는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물론 정의에 관련된 필기까지도 있지만 여러분이 어쨌거나 최종 합격을 위해서 필답까지도, 나중에 필답도 뭐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필답까지도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필기시험 끝나자마자 필답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왕이라면 더 기억에 잘 남을 수 있도록 포인트를 잡아 드리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일단 필기 대비용으로는 장단일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가셔도 좋은데 필답까지 정의를 적는 문제까지 생각한다면 중성과 정의까지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간혹 이제 뭐 장애식물과 같이 종류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어떤 특징 쪽보다는 종류를 암기하는 데 그래서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체크해드린 이런 작물에 대한 종류. 특히 장애식물 쪽이 있죠. 제일 첫 번째 칸에 있는 거.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물 체크해드린 것들은 꼭 암기를 하시고 다른 것들은 여유가 되시면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은 언제나 어떻게 한다?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어쨌거나 합격을 위한 학습이기 때문에 암기량을 조금이라도 좀 줄이는 게 좋겠죠. 다 넣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영양인자를 보니까 온도가 나왔습니다. 자, 온도. 작물의 화학 유도를 위해서 저온이 필요한 현상을 춘화라고 한다. 오케이. 화학 유도를 위해서 저온 키워드가 온도 중에서도 저온이에요. 자, 생육 초기에 일정 기간 인위적인 저온 처리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버널리제이션 혹은 춘화 처리라고 한다. 저온 처리예요. 저온 처리. 이거 시험에 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춘화 처리, 저온 처리, 버널리제이션 이렇게 세 가지 다 동요를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 춘화 처리는 보통 어떤 조건? 온도 5도씨 정도의 낮은 온도 조건에서, 그렇다고 0도씨 밑으로 막 극강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5도씨 정도의 거기서 가장 효과적인데 예외적으로 상추의 경우에는 고온에서 화분화가 촉진된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보통 어떻게 나오느냐? 모든 작물은 춘화 처리를 해주면은 뭐 화분화가 유도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필기를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보러 가실 때 반드시 모든 뭐뭐에 의해서만과 같이 특정에 너무 한정되는 이런 멘트가 있을 때는 의심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생물 쪽은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작물 다 생물이잖아요. 생물 쪽은 예외라는 게 항상 존재를 해요. 어지간하면은. 근데 시험에서는 그런 게 좀 함정이거든요. 어지간하면 그건 참고로 나중에 또 기출 가서는 그런 함정 같은 것도 잘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원년생 장애식물은 0에서 10도씨 저온 조건에서 유효하고 단일은 11에서 30 정도의 고온 조건에서 유효하다. 춘화 처리는 보통 5도씨 정도라 하는데 어지간한 작물들 다 좋아. 근데 예외적인 애들도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 예외가 있다는 걸 알고 가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식물체가 온도에 자극을 받는 감응 부위는 어디다? 생장점. 보통 온도의 자극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는 생장점이나 세포 분열이 왕성한 부위를 말하는구나. 근데 시험에서는 생장점이 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처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처리를 통해서 추파성의 작물을 춘파성의 성격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영양인자 온도가 있고 이것은 인위적인 저온 처리를 보통 한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버널리제이션, 춘화 처리, 저온 처리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이 춘화 처리라는 것은 사실 더 자세한 어떤 작업 방법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5도씨 정도 기준의 온도에서 처리하는 걸 말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온도는 보통 생장점이나 세포 분열이 왕성한 부위인데 생장점이 주로 시험에서 많이 좀 다루어진다는 거. 이렇게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식물의 춘화형은 생육 단계별 감원에 따라 종자춘화, 녹식물 춘화, 무춘화형으로 구분된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구나. 그런데 조금 어쨌거나 저는 무조건 다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시험 관계에 봤을 때 출제율이라든지 중요도를 봤을 때 춘화 처리 쪽은 정의 정도만 보통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뭐 가몬에 따른 분류라든지 혹은 뭐 각 분류에 따른 작물의 종류는 거의 출제가 없는 편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걸 대비해서 또 이런 걸 또 외우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낭비죠. 왜냐면 합격을 위한 가능성으로 봤을 때,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이건 거의 안 나오는 친구들인데 굳이 이런 것까지는 일단은 시간 관계상 여유가 된다면 이런 것도 있거나 학습하시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저라면은 여러분이 합격을 위해서라면은 버널리제이션에 관련된 정의 정도만 아까 체크해드린 것 정도만 저라면 보고 갈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그래도 이런 게 있다는 것만 한번 보고 이 시간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종자 춘화형은 최하 종자의 시기에 저온에 감응해서 개화하는 이런 특징에 따라서 이름이라든지 그런 작물을 분류해놨구나 라고만 이해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CNU를 보시면은 Cn은 탄소와 질소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C는 탄소, N은 질소인데요. 자, 이 CNU는 식물체 내의 탄수화물 C와 질소 N의 비율로서 식물의 영양 상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당연히 사람도 밥을 먹어야 크잖아요. 영양의 요인을 받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로 이런 주요 영향을 주는 걸로 보니까 탄수화물 계통과 질소 계통이 큰 영향을 주더라. 자, 이러한 CN율이 높을 경우에는, 자, CN율이 높다는 것은 뭐겠어요? 탄소가 많든지 질소가 적든지 하면 CN율이 높아지는데, 자, 이런 CN율이 높을 경우 화성이 유도되고 CN율이 낮을 경우에는 영양 생장이 이루어진다. 자, 이런 내용 정도 이제 체크, 이해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물질. 자, 화학물질은 식물 호르몬이나 외부에서 공급되는 화학물질 등에 의해서 화분화에 영향을 받으며 대표적으로 옥신, 지베렐린과 같은 호르몬이 있다. 자, 옥신에는 IAA, NAA라는 등과 같이 장애 식물의 개화를 촉진을 하는데 오히려 단일 식물은 개화가 억제되기도 한다. 요런 호르몬들이 촉진 혹은 억제에 영향을 준다. 단 작물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구나. 자, 지베렐린은 저온이나 장의를 대체하여 개화를 유도 및 촉진을 해주고 아래쪽 시토키닌, 에틸렌 등은 개화를 촉진을 하고 말릭 하이드 이름도 어려워요. 말릭 하이드라자이드 MH라고 보통 시험에도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개화를 억제하는 성격이 있다. 자, 조금 요약을 해볼게요. 자, 화유도에 영향을 주는 식물 호르몬이라든지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현재 여러분이 응시하는 시험은 종자 분야다 보니까 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꽃의 화유도 등과 비교했을 때 중요도가 낮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시험의 어떤 출제율을 봤을 때는 이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외우기보다는 요런 것들이 식물 호르몬이고 요런 영향을 주는구나 정도만 짚고 가셔도 충분할 겁니다. 왜냐? 출제율이 거의 없어요. 어쨌거나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시험 범위는 분명히 맞는데 시험에서 어쨌거나 종자라는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물에 어떤 관련된 것보다는 종자에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실제 출제율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내용도 있었지 정도만 이런 내용이 있었지 정도만 보고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더 과감하게 진행하는 게 사실상 여러분의 어떤 시간을 조금 아낄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체세포 분열이 나옵니다. 자, 체세포 분열 중에서도 유사 분열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유사 분열은 몸의 크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염색체나 방추사가 나타나는 분열로 체세포 분열에 해당한다. 자, 이 유사 분열의 과정은 크게 전기, 중기, 후기, 종기로 일단 순서로 나누어지는데 염색체가 유사 분열에 의해서 복제 후 배가 되고, 자, 뭐 2배가 된다든지 이렇게 배가 되고, 달세포는 복제 배가 되어 쌍을 이루게 되어 모든 염색체 1개씩 받게 된다. 자, 유사 분열의 순서 및 정의 내용 정도만 가볍게 보고 가도록 합니다. 시험에서는 순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다음 내용부터가 사실상 조금 더 중요해요. 바로 여기서부터. 자, 보시면은 전기에는 염색사가 나선화로 염색체가 굵고 짧아지는 현상을 보이는 때를 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각 염색체는 2개씩의 염색 분체를 구성하고 제일 중요한 거 뭐? 인과 핵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소실되게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기는 세포의 양극에서 방추사가
방추사가 형성해요. 방추사가. 자, 방추사가 형성되고, 그리고 이 방추사가 동원체에 부착하여 각 염색체의 적도판에 배열되게 된다. 그리고 중기는 분열 주기 중에서도 가장 짧은 시기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 자, 후기는 각 염색체에서 동원체에 종단되고 두루루루 있는데 중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후기에는 동원체는 방추사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각각 다른 극으로 이동하게 되는, 이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때를 후기라고 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기는 이제 말 그대로 끝나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는 뭐 방추사 소실되고 세포판이 형성되고 뭐 분열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만 체크를 했느냐, 시험에서 주로 중점적으로 묻는 포인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는 인과 핵막이 소실되고, 중기에는 방추사가 형성되고, 후기에는 이 방추사로 인해서 이동을 하는 그러한 전기, 중기, 후기의 시기를 가진다는 겁니다. 자, 세포에 대해서까지 너무 생물학적으로 자세하게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험에서는 항상 그 시험에 맞는 요청되는 지식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어떻게 시험에 나올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 기출로만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조금 이제 나중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예. 어차피 실전이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뭐 이런 이론을 암기하고 가더라도 결국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왜냐? 문제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를 실전 경험을 해야지 당황하지 않고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세포 분열의 어떤 전기, 중기, 후기처럼 이런 시기에 대한 특징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기 때는 보니까 우리가 방추사 언제 나타난다 했어요. 방추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전기, 중기, 후기 중에서도 이제 중기 쪽에 방추사가 보통 형성되고 나타나서 이제 뭐 끌고 가려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이런 새세포 분열이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생물 과정 때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뭐 세포 분열의 순서란 특징을 다루는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그렇게까지 너무 어마어마하게 상세하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키워드 정도만 여러분 짚고 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추사가 형성되고 나타나는 게 중기였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짚어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다 알고 들어가려 하면 이 책 한 권 내용이 다 머릿속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출 유형이 있구나 짚고 가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세포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사분열하는 세포의 일생을 유사분열 기간과 중간기를 포함하여 이 전체를 우리는 세포 주기라고 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인생사에 보면은 뭐 유년기가 있고 중년, 뭐 장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임의로 나누었듯이 이 세포 주기도 일정 기간에 따라 조금 나누어 놨어요. 그런데 이 중간기라고 하는 이 기간은 DNA 및 여러 물질이 합성되는 시기를 우리가 그냥 중간기로 했는데, 이 합성 시기도 또 조금 더 세분해서 G1기, S기, G2기로 분류를 한다. 그래서 이 세포 주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M기, G1, S, G2, 다시 M기로 하는 순환 반복을 한다는 거죠. 자, M기 때는 그래서 뭘 하는데, M기 때는 유사분열이 진행되는 기간이,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G1기는 이 유사분열이 끝나고 DNA가 합성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 다음 S기는 이게 합성이 됐으니 복제를 해보자. 복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G2기는 이 DNA가 복제되고 나서 다시 유사분열이 시작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순서와 키워드 개념의 기간에 대한 키포인트만 짚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케이, 기간이 세포 주기도 이런 식으로 기간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간들이 우리가 분류를 해놨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시험 칠 때 어떤 유형으로 나오길래 이런 걸 알고 가야 되느냐? 자, 세포 주기에 대한 전반적인 보통 이제 뭐 내용을 묻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긴 하는데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 포인트만 짚고 가시면 되는데, 자, 아까 봤듯이 뭐 순서라든지 어떤 복제되는 거는 S기라든지, G1기에는 DNA 합성되고 G2기에는 뭐 간격기에는 이런 식의 어떤 키워드 내용 오케이 맞아. 그런데 3번을 보시면 이 세포 주기가 완성되는데 요구되는 시간은 그래.
근데 갑자기 모든 생물 동일하다. 자, 세포 주기의 시간은요, 생물의 종이나 조직이나 아니면 환경까지도 영향을 좀 받기도 하는데, 이런 여러 외부 환경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다 달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은 굉장히 빨리 크고 어떤 종은 굉장히 똑같이 태어나더라도 느리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이라도 당장 차이가 나는데 모든 생물이 당연히 동일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아까 아마 초반에 말씀드렸을 텐데 필기 시험을 칠 때 모든 반드시 뭐뭐에만 특화돼서 같이 특정에 한정되는 멘트는 의심을 해봐라. 모두 나왔네. 이것만 보셔도 어느 정도는 이제 무슨 말씀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런 용어를 좀 조심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생식 세포 분열입니다. 자, 감수 분열. 자, 감수 분열은요, 유성 생식을 하는 생물에는 나타나는 생식 세포의 형성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수 분열은 암수의 생식 기관에서 생식 모세포의 키워드 나왔네요. 염색체 수가 반감되는 생식 모세포의 염색체 수가 반감되는 이 세포 분열, 이걸 우리가 감수 분열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즉 2회 연속된, 2번 연속된 유사 분열을 통해서 염색체 수가 반감하는 세포 분열로 대개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 자, 감수 분열의 키워드만 짚고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 과정을 통하여 염색체는 수적으로 반감될 뿐 아니라 각 상동 염색체까지 서로 분리하게 된다. 자, 감수 분열과 경과는 제1감수 분열과 제2감수 분열을 구분을 하고 1감수 분열 때는 한 개의 이배체 세포로부터 두 개의 반수체 세포가 형성되고, 그리고 제2감수 분열에서는 이 반수체 세포가 자매 동원체로 분리시키는 동형 분열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 보시면 돼요. 너무 상세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감수 분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2단원 쪽에 가게 되면은 이제 세포 쪽 가게 되면 그때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시험에 관련된 거 다시 보면 되지 굳이 지금부터 너무 머리를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지금 이 시간엔 감수 분열은 이런 녀석이구나 라는 거, 이런 정의구나, 2회 연속된 유사 분열 하는구나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첫 시간에는 일단 또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정리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이제 수업을 이렇게 하겠구나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 화기구조부터 해가지고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